사실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에 너무 민감하게 종목을 사고 팔고가 아니고 그냥 강한 종목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익 난다고 생각해야 되지, 지수가 그럼 행보하면 수익이 안 나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 손실 난다, 이런 매매법도 잘못되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좀 급등량이 좀 심했습니다. 2600포인트에서 일주일 만에 약 100포인트 이렇게 하락해서 단기간에 굉장히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자들은 좀 어떻게 장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한번 또 종목도 뽑고 또 한번 장을 전망하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한번 찍어봅니다. 저번 주 FOMC 회의에서 약간 긴축 발언, 즉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국도 하락하고 우리나라도 약 100포인트 약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면은 금리 한번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는데 금리 한번 인상할 수 있네?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 쪽이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당분간 좀 고금리가 유지되면은 경제가 좀 어렵지 않겠나, 혹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미국 장이 좀 많이 밀리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단기간에 100포인트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한번 지수를 보면서 저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요 부분에서 사실은 좋은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약간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여기서 좋은 자리, 이제 여기서 급락,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지지가 됐던 자리, 그냥 차트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느끼보면 됩니다.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차트,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역시 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현재 요 부분에 지지가 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S&P 500. 자, S&P 500도 단기간에 급락. 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역사진 신고가 가다가 또 이렇게 밀렸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는 것은 거의 주가는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한번 보는 겁니다. 저도 뭐 매일은 보지 않지만 이렇게 주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대만 약간 밀린 경우, 독일 이렇게, 독일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많이 좀 현재 역별 차트, 상해, 중국 상해 쪽에 보면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 그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심천 종합 저점에서 반등, 상해 종합 저점에서 반등, 홍콩 저점에서 지지되고 반등, 유로스타 현재 이렇게 역별 차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항생 역시 지지되고 반등. 자,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가다가 지지가 된 경우고, 자,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차트는 여기 앞에 보면은 2500 강하게 지지, 이번에도 2500이 지지되고 이렇게 올라간 경우입니다. 단기간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2차 전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하락하고 이 부분이 지지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500 이렇게 지지되지 않겠나. 사실은 지수를 맞추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귀신 할아버지도 잘 모른다. 진짜 지수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지수는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은 예측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된다든지 뭐 그 업종이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PER 뭐 이렇게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 지수만큼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수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전업 투자자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저 계좌가 손실을 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손실이 작겠죠. 왜냐하면 강한 종목을 주로 가지고 있고 수익 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에 너무 민감하게
종목을 사고 팔고가 아니고 그냥 강한 종목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익 난다고 생각해야 되지. 지수가 그럼 횡보하면 수익이 안 나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 손실 난다. 자, 이런 매매법도 좀 잘못되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수보다는 종목이 우선이라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하겠지만은 제가 종목 이렇게 관심 종목을 뽑게 되면은 잘 생각보다 지수가 급락이 나도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현재 2분기, 3분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적을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올 시즌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미국이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한 2%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분기, 4분기 전체적으로 미국의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혹시 금리 한번 인상, 금리가 이렇게 해서 긴축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미국 경제가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급락은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즉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만에 하나 경기 침체 쪽으로 간다면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렇게 말만 하고 금리 실제 인하로 이렇게 나가면은 금방 저는 좋아질 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업종,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약간의 미국에서 약간 경기 침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금리 인하 쪽으로 빠르게 가면은 경기 침체는 저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다면 하반기 때는 2,500이 강하게 지지가 되고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주식은 항상 낙관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항상 비관적으로 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 대신 강한 종목 손실 안 날 종목, 그런 종목을 보유해서 매매하다 보면은 약간 지수가 하락이 나와도 하락폭이 작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유가 변수가 되기는 되는데 원유가 이렇게 90달러 위로 가고 이 부분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이좋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란에 뭐 얼마 큰 돈이 몇 조 달러인가 동결되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지급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란하고 좀 친해서 사우디를 견제하고 이란의 원유로 생산을 많이 이제 하도록 유도하겠죠. 그리고 베네수엘라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쪽에도 좀 친하게 해서 사우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란하고 이제 이렇게 뭐 좀 좋게 사이 좋게 지내려고 하는 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100달러 여기 가다가 100달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약 여기서 행보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원유는 그렇게 돼 있다. 또 현재 하나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환율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가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고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은 우리 경제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한 저항에서 있기 때문에 환율도 좀 유심히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혹시 조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환율을 고점 돌파하는지를 좀 유심히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화면은 거래대금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을 나타내는 화면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럴 때 이렇게 현재 항상 추석 전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가도 현금을 마련해서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아니면 또 고향에 가서 또 이렇게 어떤 지인들한테 선물 이렇게 해서 항상 현금을 마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항상 약간 거래대금이 죽고, 특히 하루 이틀 전날은 매매대금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대금이 그런 영향을 좀 줄었다. 자, 그렇게 보고 현재 7조,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딸립니다. 지수가 여기서 지지가 되고 약간 위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8조, 9조 이렇게 1조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거래대금 약간 줄어들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클리 데이라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종합지수, 지수로 가지고 하는 이제 옵션도 있겠죠. 위클리 데이라고 이제 선물 옵션을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은 월, 목 두 번을 우리나라 지수를 선물 옵션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수 옵션에서 위클리
월, 목 이렇게 여기 보면은 종목도 많습니다. 콜, 풋. 자, 콜도 이렇게, 풋도 이렇게. 반대로 목요일 날 거래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콜 종목이 많습니다. 풋 이렇게. 외국인들은 지수로 가지고 월, 목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원래는 이런 게 없는 게 좋은데 외국인들이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금, 특히 목, 월 되면 저도 약간의 대행주 선물을 주식 선물을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약간 변동성이 많은 것을 느낀다. 동시효과 때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위아래 확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워클리 데이로 자기들끼리 어떤 종목을 위아래 당기면서 이제 자기들 그 목표하기 위해서 지수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이 최근에 와서 보면은 1조 5천억 매수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의 다 매수행기 매도가 이렇게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매수. 자,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지수는 많이 100포인트 하락했다 하더라도 보면은 자, 현대차, 기아차, 예. 그리고 자동차 섹터는 강했다. 자, SK텔레콤 제가 항상 요즘 정도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통신주도 강했다. 자, 은행주, 국민은행, 신한지주 강했다. 그죠? 그래서 저 앞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도 보면은 이렇게 은행주도 강했고 그 다음에 보험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렇게 지수 흐름에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 중요하지. 저는 지수보다 항상 종목을 우선시합니다. 지수가 퐁당이 나왔을 때 내 종목이 많이 하락한다 보면 지수보다 많이 하락한다는 것은 내가 그 종목을 선택을 잘못했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제가 종목을 이렇게 좀 저는 전업 투자다 보니까 저도 매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을 주말 되면 뽑고 그 종목을 다음 주 이렇게 매매. 사실 공매도도 하는데 공매도 부분은 제가 뽑아놓고 하는데 그거는 또 좀 약간 예민해서 제가 다음에 공매도가 전면 개방된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 종목 뽑아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약 100포인트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저번 주. 그러면 저번 주 제가 뽑아놨던 종목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대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이런 종목이 강한 지수가 100포인트 빠져도 잘 버티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항상 선택할 때는 주식은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위주로 설사 지수가 빠지더라도 작게 빠질 종목. 그렇게 종목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 위주로 종목을 뽑고 두 번째 기대 수익, 즉 크게 많이 상승할 종목 뽑는 게 우선이다. 첫째 안전, 두 번째 기대 수익을 높은 종목 뽑는 것이 주식은 전부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 지수에 비해서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다 오히려 올란 종목이 많다, 그죠? 다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그죠? 현대위아, 서현이하 같은 경우는 막 제자리, 자 대부분 한번 봅니다. 성우 약간 맹신 같은 게 하락, 요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게 항공우주 지수 하락에 100포인트 하락에 비해서 거의 빠짐이 없다, 그죠?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원래 성장주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경우입니다, 그죠? 건설회사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오히려 올랐다. 현대인프라코아,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진 경우입니다. 인텔테크도 조금 빠진 경우고, 심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빠져도 오히려 거의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LG전자 역시 LG전자는 요 부분에서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종목을 저번 주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뭐 10%, 15%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종목은 이렇게 뭐 하락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종목은 잘 위험하다는 거죠. 위치적으로. 그래서 종목을 뽑을 때는 항상 안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대 수익 큰 종목 위주로 뽑는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종목을 이렇게 뽑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대입장이 왜 뽑았는지 그렇게 스토리, 또 차트, 실적, 또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월요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체크해보고 또 관심이 있다면은 이 종목도 연구해보고 또 소액으로 매수해보고 예를 들어서 역배열되면은 손절, 예를 들면은 역배열되면 손절, 또 가면은 보유. 자, 이렇게. 자, 인바디를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되면은 역별 손절 아니면은 이렇게 강하게 가면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LG U+. 앞에 보면은 SK텔레콤, KT가 강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같이 보통 움직이는데 이 종목 약간 늦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LG U+,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은 나쁘지 않다. 현재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간혹가다 지금 외국인 들어오고 개인들이 약간 매도. 자, 이 부분의 위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재건, 자, 이런 쪽으로 약간의 실제 일이 일어난다면은 수혜주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저는 좋게 봅니다. 자, LS 그룹의 모기업인데 이 종목 차트상에서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보면 개인이 매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자, 요 부분에 정도 사도 LS 다른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 2차 전지를 이렇게 한다 합니다. LS 그룹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 정도 사서 이렇게 매수해도 좋지 않겠나. 이 종목도 역시 만약 하나 이 적점을 깬다면은 이렇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자, LS, 그다음에 현대엘렉트락, LS 일렉트렉, 호성중공업, 전력주는 내년에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섹터. 자, 그래서 요 부분 LS 요 부분 고점을 있지만은 매수, 실적 모든 거 볼 때 여기서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호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엘렉트렉, 건설장비,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자, 이 종목 역시 현대인프라, 이 종목 역시 실적이 턴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단기간에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지수가 돌아선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뽑은 것이고, 자, 현대차, 기아차 역시 하반기까지는 좋게 봅니다. 현대글로비스, 자, 한원시스템, 만도, 자, 만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포트 나온 걸 자세히 읽어봅니다. 리포트를 보고 목표가 얼마 뭐 이것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종목 스토리,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실적이 좋아진다, 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전이야, 자, 저번 주에 언급했던 종목 골프존도 한번 봅니다. 골프존도 실적이 턴되고 새로운 기종이 8년인가 뭐 7년 만에 나왔다 합니다. 잘 보면 이 종목도 여기를 안 깨면은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한국항공우주도 실적 그리고 리포트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봅니다. 이 종목 역시 뭐 25조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또 최근에 수급 또 이렇게 볼 때는 하반기 때 또 내년에 이 종목도 역시 제일 저는 좋게 보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도 유심히 한번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종목을 뽑아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 낸다는 보다는 공부용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뽑을 때 적어도 시간은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뽑는다. 3시간 정도 걸려서 뽑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 2,000개, 3,000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안에서 주로 뽑았기 때문에 시총은 굉장히 크고 왜 뽑았는지 또 이 종목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은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뽑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